우리 민족의 디아스포라 힘든 질곡의 상황이 또 닥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 지도자들은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든 말하자면 우리의 국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아차 하면 우리가 다운그레이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둬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One Relationship at a Time, CBB뱅크 제공입니다. 당신의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때 당신을 숫자가 아닌 한 사람의 고객으로 대하는 뱅커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업체 인수부터 기존 론 리파이낸싱까지 CBB뱅크는 SBA 론의 모든 프로세스를 당신 곁에서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쉽고 간단하게 무엇보다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춘 퍼스널한 프로세스로 고객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어드리기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One Relationship at a Time, CBB뱅크. 역사 지정학을 한꺼번에 공부하는 게 그 나라의 현재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역사 지정학을 공부하게 된 겁니다. 예, 저는 유튜브에서 CR의 꿈이라는 역사 지정학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영규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참 많이 놀라는 게 인생 도처 유상수, 도처의 고수가 참 많다.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까지 깊이 있는 의견, 이론을 제시해 주는 분이 많구나 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댓글을 그대로 캡처를 해서 영인본으로 제작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입니다. 이게 사실관계가 잘못돼 버리면 그 다음은 어떤 이론을 대도 사상 누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부터 먼저 확인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이론을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방송을 하고 혹은 자기 소신을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은 일단 객관적 사실의 실체에 가장 근접한 것부터 먼저 알린 다음에 거기에 자기의 생각, 추론 이런 걸 보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사실관계 확인.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큰 역사의 우리 교육의 문제는 4대의 사상이 많이 역사에 포함되어 있다. 미국 것은 무조건 좋고, 혹은 일본 것, 혹은 중국 것, 하여간 외국의 것은 좋고 우리의 것은 좀 천하게 천시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다분한데, 근데 사실은 꼭 그렇게만 한 것인가? 물론 강대국, 그 다음에 선진국 이런 나라들은 뛰어나기는 하지만 내막을 알고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은 중국, 더더구나 이제 우리가 가장 오래 사대를 해왔던 나라인데, 중국은 만리장성 이북은 전부 오랑캐라 그러면서 상종을 못할 인간으로 취급했었습니다. 옛날에 진나라, 한나라 때 만리장성을 쌓을 때까지는. 그런데 바로 그 직후부터 실제로 중국을 지배한 민족은 북방민족이에요. 만리장성 북쪽의 그 원나라는 몽골족이고, 그 다음에 청나라는 여진족, 그 이전에 수나라, 당나라도 다 성비족이에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중국은 자기들이 오랑캐라고 불렀던 나라한테 1000년 이상 지배를 받은 그런 민족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 조용하고 청결하고 질서 있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나 하는 문제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제 일본은 전 세계에 손에 꼽을 만큼 유명한 산악국가예요. 우리는 백두산이 2744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일본은 3000m가 넘는 산이 50개가 넘어요. 그 정도로 산악국가라는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식량이 늘 부족했다는 이야기예요. 만성적으로 식량이 부족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는데 자연재해는 자꾸 발생하니까 질서를 미리 확 잡지 않으면은 이게 아비규환, 아수라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질서를 잡기 위해서 집권층에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사무라이들한테 질서를 조금이라도 어지럽힐 공산이 있으면은 죽여라. 바로 그 자리에서 적결 처분을 하라. 그러니까 생사 여탈권을 줬습니다. 그게 이제 10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튀면 안 되는 거예요. 튀면 안 되니까 가능하면 감정을 절제합니다. 웃을 일도 크게 웃지 않고, 그 다음에 슬퍼할 일, 힘든 일도 크게 울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역사를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도 배경까지도 좀 설명을 하면서 하면은 우리 거는 무조건 별 볼 일 없는 거, 우리는 사색 당쟁만 하는 이런 나라가 아니고 우리는 자유로운 표현, 자기 의견을 밝히는 거가 아주 이제 우리의 말하자면 특질 중에 하나예요. 그게 지금 현대하고 딱 부합되는 겁니다. 지금.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류는 농업혁명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10,000년 동안 계속 아버지 세대가 아니 아들 세대가 아버지 세대보다 잘 살았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20세기 후반에 오면서 아들 세대가 아버지 세대보다 못 사는 이런 미정류의 사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파이는 그대로인데 그 파이를 먹고 쪼개서 같이 먹겠다는 사람들은 확 늘어나 버렸습니다. 바로 19세기,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제국주의 시대가 있어가지고 이 잘난 국가, 말하자면 선진 국가들은 수탈 경제를 했었습니다. 피식민지 국가 혹은 대상으로 그 사람들의 힘과 자원을 이용해서 자기들이만 가지는 그런 식이 지탱이 되어 왔는데 지금은 생산량, 파이는 늘어나지 않는데 모든 사람이 같이 숟가락을 꽂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도 남미 사람도 우리가 왜 뺏기기만 해야 돼? 그런데 거기에는 또 국가적인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는 역사는 늘 남성 가부장들이 이끌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성, 아이들의 인권까지도 굉장히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 잘났다, 나 잘났어 하는 사회가 됐고 나도 뭔가를 먹고 싶다, 갖고 싶다 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 옛날에 잘 살았던 나라들은 어떻게든 과거의 그 영화를 지키는 방법은 우리가 더 강해지는 수밖에 없다. 오히려 더 강압적으로 해야지만 된다 하는 식의 시대 역행적인 사고를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 싸움이 가장 좋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전쟁은 일어납니다. 지금도 사실은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중인데 아주 큰 전쟁, 2차 대전 같은 그런 전쟁은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너무 무기가 발달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같이 망하는 길 외에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나 전쟁은 있어 왔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뭐 거창하게 군산복합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꼭 미국만이 아니고 작은 어떤 민족이라도 그 안에는 무기 수입상들도 있고 전쟁이 일어나야지만이 자기 존재 가치를 확인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부추깁니다. 부추기는데 그래서 지금 아주 큰 전쟁은 없겠지만 지금 당장도 대리전 같은 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고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게 서방과 어떤 러시아 간에 그 우크라이나를 그 전장으로 한 대리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대만 가지고 지금 어르렁대는 것도 원래 전쟁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은 그 어느 나라에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3지대에서 어르렁거리는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대리전이 되고 국지전이 되고 더 자주 벌어지는 거는 사실은 내전입니다. 내전. 지금도
남미의 어느 숲속에서는 계속해서 왜 죽이는지 서로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싸우는 사람들, 아프리카 어느 사막에서도 마찬가지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부추기고 무기를 공급하고 이념 갈등을 조장하고 하면서 싸워가지고 재래식 무기들을 다 소진시키고 또 어떤 말하자면 그 군산복합체 이런 사람들은 꾸준히 많은 빨대를 꽂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단 아주 큰 전쟁은 지금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거에는 힘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 주변 강국한테 늘 말하자면 치였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는 충분히 이 상당한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요즘 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이런 말하자면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은 세상은 꼭 1등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군사력도 10등 이내면 상당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력도 10등 이내면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문화 수출도 10등 이내면은 굉장히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걸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카테고리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몇 나라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강한 것은 우리는 다른 자원은 별로 없는데 인적 자원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우리가 지금의 경제력 10대 강국, 군사력 6위 뭐 이렇게 된 거 K컬처, K문화 뭐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재밌게 만드나? 더 글로리, 뭐 오징어 게임, 기생충 놀라거든요. 그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우리가 1000년, 2000년 묵혀왔던 우리의 말하자면 문화적인 어떤 포텐셜이 터져 나오는 거. 그게 한글이라는 아주 뛰어난 전략 무기까지 갖춰지니까 거기에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카카오톡이니 뭐니 이런 것까지 정보 교환하는 수단까지 같이 다 갖춰지니까 우리는 하여간 대단한 힘을 가져 있는 민족인데, 그걸 이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의연하고 당당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는 정확히 반복이 됩니다. 저는 역사는 어제를 공부하는 학문이 아니고 내일을 위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딥니까? 베를린에 가면은 2차 대전 유대인 추모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바로 입구에 일어났던 일은 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It happened, therefore it can happen again.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일은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일어났던 일은 소 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또 일어나게 돼 있는 게 역사의 법칙입니다. 아차 하면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잘못하면 구한 말처럼, 잘못하면은 우리 국민들을 디아스포라로 만들 수 있다. 우리가 그래서 썼거든요. 멕시코에 에너겐 캐러 가는 사람들, 용서를 한 잎사귀 따러 사기 이민으로 가게 되고, 무슨 까레이스키 러시아에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차를 태워줘서 중앙아시아까지 옮겨지게 되고, 무슨 자이니치 징용으로 끌려가가지고 되돌아오지도 못하고 사할린까지 가서 억류당하고, 이런 말하자면은 우리 민족의 디아스포라 힘든 질곡의 상황이 또 닥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 지도자들은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든 말하자면 우리의 국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아차 하면 우리가 다운그레이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둬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유튜브를 계속해서 강의를 올리실 계획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를 좀 다루실 예정이세요? 뭐 역시 역사 지정학입니다. 역시 역사 지정학 계속 변하니까 하루하루 매일 업데이트가 되어 가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이제 세계는 제가 보기에는 21세기에 돌아서 좀 다극화 시대로 가고 있다. 미국이 지금
과거만큼의 영화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미국이 세계를 다스려 나가고 있는 것은 달러 패권, 금융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유지가 되어 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누수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사우디아라비아, 특히나 모든 그 달러 패권 중에서 일본이 석유 대금만큼은 반드시 달러로 결제한다는 게 말하자면 상식 중에 상식이었고 기본 합의였었는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중국이 드디어 석유값을 위안화로 결제하기로 합의를 받고 아마 내부적으로 결제가 이미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브라질하고 중국하고는 브라질이 이 어마어마한 양의 콩을 중국에 수출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돼지고기 없이는 못 사는 민족인데 그 돼지고기 사료에 쓰일 콩들을 전량을 브라질에서 수입합니다. 그러면서 대금을 위안화로 또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가스를 구입해 오면서 루블화 결제도 하고 위안화 결제도 하고 상호 자기들의 돈으로 결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씩 미국의 패권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고, 물론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갑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이 시스템이라든지 그거를 아주 오래 갈 거라는 걸 아는 거는 뭐냐 하면은 잘 되는 집안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려 그러면 쥐들이 먼저 알고 다 도망을 갑니다. 미국에는 계속해서 인구 유입이 된다는 것 자체가 한꺼번에 미국이 잘못되는 경우는 없다. 이게 오래 가지만 지금 어쨌든 과거만큼의 영화는 없다는 거는 거의 확실하고, 지금 이제 각자 인도, 뭐 브라질,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중국 말할 것도 없고 일본 이런 나라들이 각자 자기가 속한 지역에서는 자기들이 큰형님 노릇하고 싶다, 자기들이 힘 한번 써보고 싶다, 이게 점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회가 되면은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지식 게릴라, 지식 소매상 그랬지만은 정말 광야에서 외치는 어떤 그 선지자처럼, 제가 선지자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가능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널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뭐 선뜻 어떤 누가 장을 마련해 주시면은 저는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는 역사는 내일이다. 역사는 내일을 위한 공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역사는 어제를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어제가 내일이 될 수 있는 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를 한마디로 줄인다. 역사는 내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